지난주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대북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왔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북미 정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위험성 이야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줄곧 관련된 여론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 우선을 이야기해 왔거든요. 네. 심지어는 대화와 국제사회 제재는 병행돼야 된다. 그만큼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각종 북한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 국민들마저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외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그 뭐 올림픽의 공 같은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기분을 맞춰주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용했다, 잘 다뤘다라는 그렇죠. 그 분석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예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운전대론을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없이 남북 관계의 일관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꼬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상 이 관리 능력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적인 이 묘수가 작동을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봐라. 당신의 제재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와진 것은 바로 당신의 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nothing but 오바마. 오바마가 한 것만 생각하면 치를 떠는 건데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받았거든요. 오바마도 반대 난 뭐야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한 끗도 기분이 달아오르는 것이거든요. 고무됐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외교 영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 그건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냥 외교 천재. 그러니까는 이 의원님 애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심기를 참 잘 살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 트럼프 심기 보전팀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품이죠. 그렇지만 역시 주연과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또 사실 유하게 보이면서도 한번 결단한 일은 과감하게 물어붙이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통큰 결단력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 뭐 장사꾼이니까 계산에 능하고 또 탁월한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왜 요즘 새삼 주목을 받는 게 그 작년에 미국 타임즈가 5월인가요? 아시아판 표지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내세우면서 더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를린 선언,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요즘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네. 변호사고요. 네. 근데 변호사에서 제일 무서운 변호사가 그런 걸로 동질성을 만들어. 변호사 아니에요. 이렇게 가거든요. 동질성을 여러 군데서 만들고. 저기, 나는 같은 정당 소속이야. 왜? 자, 로스쿨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제일 무서운 변호사가 네. 조정장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만났을 때 흥분하지 않고 설득을 시켜버린 변호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낼름 붙어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화를 안 내고 그렇죠. 설득을 해서 저쪽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되게 무서운 능력가시죠. 그런 걸 봅니다, 방송에. 그렇습니다. 이게 냉철한 게 중요한데 국민들도 보면은 지금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 나눠서 각각 다른 의견이거든요. 자칫 그렇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더 이런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뭐 정중동 오로지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전략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발빠르게 이런 특사단이 또 외교적으로 조율해내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기민한 모습 보이면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안보와 관련된 우려였거든요. 이것을 씻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말로 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긴가민가했지 않습니까? 설마 북미 정상회담을 할까? 지금 뭐 심지어는 백악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간다면 이것은 정말 경천 동지할 일 아닙니까?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영화에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현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판을 바꿔놓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놀래는 건 저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관점에서 놀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할 때 한국당의 논평이 너희들 속는 거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북미 정상회담에 속는 거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아니 왜 트럼프 너 속고 있어 지금 저기 이러면서 다 핵을 개발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에 시간 벌어주기에 놀아나고 있어 이 논평이 왜 안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무슨 말이냐.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승자박하게 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다고 생각했고 말폭탄을 서로 막 주고받을 때 거 봐라. 미국이 말하는 게 맞다. 우리한테 핵을 갖다 달라. 이랬더니 핵은 안 주는데 이랬더니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베한테 가서 우리가 너희 편이야 이랬더니 아베도 그래 네 편이야 했는데 아베하고 한국당이 제일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재편 보면 패스에. 가장 혼란스러운 게 아베이고 동시에 한국당 이게 둘이 이상하게 아베랑 한국당이 같이 혼란스러워하대.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것 그게 더 이상해 나는. 스탠스가 같은가요? 내가 같은 스탠스야. 트럼프는 오히려 저는 실제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 막후의 전후에 제가 아는 특파원들, 워싱턴 특파원들이 저한테 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 이 판을 예상외의 판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그런 분위기가 났나 보네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관점과 이해로 이걸 바라보면 안 돼.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걸 그냥 덥석하고 잡을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랬더니 그렇지. 조건만 맞는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 특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보고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이번에 정용 안보실장 팀이 가서 트럼프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런 것까지도 분석돼서 자, 저 사람은 이렇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국익 또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김정은이랑 충분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이 의외로 그것까지 알고 통 크게 나와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거기에 북미정상회담도 추진해라. 그 조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유추해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트럼프의 소위 이제 장사꾼 트럼프의 입맛이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거 같으면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형태로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여야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래는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것 또한 외교력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역설적으로 가장 지금 멘붕이 온 단위는 한국당과 아베다. 논평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논평 전혀 없어요. 저는 강훈식 의원님이 이렇게 정말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까 정말 냉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냉철하게 정말 이성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냉철했나? 하시니까 네네. 목소리는 정치하는 약간 있는데 가끔 너무 연철해서 가끔씩 반합니다. 약간의 해장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 멋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서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나오면 여론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국내 여론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뭐냐면 전쟁을 원하지 않고 북한의 핵은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전쟁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 특히 공화당 지지층과 러스트벨트 중서부 지역의 여론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상당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정책은 바로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안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웬만하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동서독 간 전쟁을 벌였습니까? 소련과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르바초프하고의 문제에서 동서독 통일이 레이건 대통령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콜 수상의 외교 정책을 지지해 주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 또 이 스타워즈를 통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냉전을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적어도 레이건 대통령처럼 가서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면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와서 남북한 통일을 트럼프가 만드는데 일조한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럼요. 모델이 있네요. 그 사실은 운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으로 옮겨갔을 때 훗날 역사는 콜 수상을 정말 영웅으로 그렇죠. 인정하고 또 존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잘했다.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실익은 챙기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폭탄 때문에 전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려 했던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섣부른 속단이었느냐. 이걸 강훈식 의원님의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외 정세를 놓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트럼프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죠. 아베 일본의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홍준표 물론 보수 물론 뭐 그건 생각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야당입니다. 근데 셋 다 비핵화를 이야기는 합니다. 비핵화를 압박하죠.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일본은 비핵화를 주장만 합니다.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한국은 비핵화 주장을 넘어서 여기도 핵을 갖자 우리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가져서 쟤네를 공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죠.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핵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하면서 안보를 자기네들이 키워와야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안보라는 게 뭡니까? 방산업체가 다 비리로 얼럭진 안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안보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무 국민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야. 미천이 없어진 미천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보수주의가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저런 공격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의 일반적 상식인데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해구산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정부가 바로 트럼프랑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북미 정상회담 또는 뭐 미북 정상회담 할게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첫 번째로 황당한 사람은 아베입니다. 그냥 나는 비핵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오늘 서훈 원장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아베가 뭐라고 하냐면 납치한 일본인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느닷없는. 네, 느닷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소외됐다는 패싱됐다는 증거입니다. 비핵화는 주장을 했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건데 잠깐만 있어봐. 나는 납북된 사람들 일본인 납북자들 해결해줘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성훈 원장한테 지금 그 주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도 이틀 안에서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핵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주장만 계속하면서 일본의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또 트럼프가 그래 너도 나랑 같은 편이야 라고 유지를 시켜줬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확 빼버리니까 아베를 쌩까고 그래 북한하고 이야기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뭐지? 나는 목미? 나는 왜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는 다 트럼프의 공으로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겠지만 트럼프가 받아도 좋다. 우리 비핵화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베가 지금 생뚱맞아져서 아마 여기에 들어올 게 있고 그리고 더 황당해진 분들은 이제 홍준표. 사실은 거의 멘붕이죠.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거 빨갱이라고 공격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저희가 또 관전. 홍준표한테 애정이 있으신가 봐. 계속 걱정해 주시네. 걱정돼. 논평할 거 조금 더 없을 버텨주셔야 돼 그분이. 그것도 이 강훈식 의원님과 홍준표 대표가 실검에 배틀. 그분이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여론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도 그렇고 평상시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놔둬본다 하더라도 사실 남북관계라는 건 이념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 민생 경제 현안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보수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서 또 여당과 또 정치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들을 평소에 개발해 놓고 있다면 단지 안보에만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보가 국익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동의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금요일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흥분이 우리가 아직도 네,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이어왔고 또 본부장님 아우 정말 그, 흥분되는데 여론조사 말 조심해서 흥분은 안 됩니다. 네. 흥분 안 됩니다. 네, 요즘 시국이는 만큼. 네. 예, 그 미국 여론까지 짚어주시고 네. 또 강훈식 의원님도 그 국제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 얘기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그 국내 여론, 남북 합의에 네.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 개요까지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남북 합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긍정이 압도적입니다. 3명 중에 2명 가까이는 긍정적이고요. 네.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들여다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이것이 완전히 근본적인 태도가 변했을까? 진심인가? 진심일까? 그런 일말의 의심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더 압도적이지 않느냐? 너무나도 좋은 현상인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작 또 여론은 그동안 쭉 겪어왔던 이 학습 효과 때문에 또 전전세대도 있거든요. 네. 이들이 봤을 때는 과연 북한이 앞으로 철저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겠 특히 비핵화 부분 그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진전돼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남북 합의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일단 긍정이 부정보다 2배로 많다, 압도적이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연령별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세대 그렇죠. 입장, 아이스하키 팀 단일 팀 구성 때는 조금 그 젊은 세대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박영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대 간의 여론은 조금씩 다르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30대, 40대는 이런 진전된 안보 관계, 남북 간의 이 한반도 해빙 무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20대 여론은 좀 다소 다릅니다. 오히려 30대와 40대에 비해서는 이런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좀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거의 50대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신안보 세대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이 있는 20대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또 다른 여론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는 또 통일 관계가 남북 간의 통일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시대에 사실상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에게 통일이 언제쯤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10년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는 이 20대들의 세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우리 국내의 현안도 있는데 남북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결정적인 것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다른 세대에 비해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20대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간 내가 보니까 이번에 그 우리 정상회담 이전에 올림픽 때 단일 달팀 그래서 사실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여사 아이스하키 팀의 기회를 뺏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굉장히 분노를 잠깐 샀었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뭐 두 그랬죠. 번째는 한반도기의 공동 입장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이면 다 그걸 좋아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가졌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보니까 여론이 확 부정적이어서 잠깐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여론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20대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의 세대들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세대는 통일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민족적 당위성이나 이런 당위성이 좀 강하다 보면 20대는 본인들의 입장에서 선택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피해 주는 거는 우리가 싫어요. 왜 우리가 굳이 그래야 돼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결론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던데 굳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던데 단일팀 입장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없던데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또 해보자 라는 긍정적 여론으로 좀 변화해서 앞으로 통일 기조 그러니까 통일 정책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조를 좀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시겠죠. 이제 박경민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20대들이 가지는 보면 몰라서 느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과연 어떻게 보면은 통일 관련해서 대북 오늘 교육 토론회도 가셨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주실 수가 있으실지 왜냐하면
저는 이게 가벼운 것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경도가 어디 있는지 양강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북한의 젊은이들은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도 다녀오셨는데 한 20대 청년들에게 또 대학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네. 부장님 사회를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네네. 글쎄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까도 질문이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탈북자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뭐 혹은 또 여기서 어떤 류의 어려움을 갖고 용어에 있어서 어떤 그 생소함을 느끼고 적응이 뭐가 힘든지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남북 통합이 됐을 때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들을 예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게요. 이 통일 대비 교육 이런 거를 이제 초중고에서 뭐 도덕 윤리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국어나 이런 데서도 지문으로 스며들도록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너무 교조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무슨 뭐 역할극을 통해서나 뭐 이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생들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통일 대비 교육, 북한에 대한 이해 교육 그런 시간이다. 이러면 벌써 학생들 마음이 이탈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그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뭐 글쎄 뭐 만화를 통해서든 뭐 웹툰 뭐 그러니까 뭔가 좀 젊은 세대들이 거부감이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박경미 의원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의 폐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친구들이 5살, 6살 이후에 교육받은 10년간의 역사.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가르쳐준 사회적 분위기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전 정부에서 교육받았던 20대들 지금 한 30대들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 여론조사 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차이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 정부의 굉장히 막중한 책임, 즉 지난 정부의 보수 정권 9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피해 의식 또는 두려움 이걸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좀 깨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통일과 남북 간의 문제는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세대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은 원래 개성공단 플랜이 창원만큼 키운다는 플랜이었어요. 저희가 1단계만 하다가 그 뒤로 경직돼서 포기됐고 금강산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이 더 크게 확대돼서 레저 스포츠로 쭉 연결되는 그림이었는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9년간 개성공단 폐쇄하고 금강산 폐쇄하고 남북교류가 다 틀어막힌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해 규정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본 건 북한은 두려워.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잘 못 산대. 이제 막연한 게 되니까 실제로 지금 젊은 기자들이 그래요. 젊은 기자들도 저한테 막 그런 질문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통일이 되면 좀 더 다른 공간이 열릴 거다. 가령 원래의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청사진으로 창원처럼 된다면요. 기술력과 인력의 최고 하모니를 이루는 새로운 장이 한반도에 깔리는 뿐더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게.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임금은 고임금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장들이 있었을 거고 금강산 안 가보셨죠? 여기 가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거 저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가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관광의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들이 우리가 지금 다 닫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측면도 이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또 어려움이라는 것이 지난 정부 9년 동안 보수 정권이 잘못한 걸 극복하는 모범 사례 창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만나서 우리 이제 뭐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고 이거는 이전 버전에 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 공동 응원도 다 했어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교류 성과가 어떤 즐거움을 주는데 약간씩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냐.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지난 추석 때는 우리가 핵과 미사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설에는 핵과 미사일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6개월 네, 상간에 벌어진 차이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잠깐 잊어먹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과 말폭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 6개월간 즉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6개월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아 이거 좋더라 하니까 더 확신이 들고 미래에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도 더 생길 것 같고 젊은 친구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가 보장될 것 같고 이렇다라는 비전을 이 정부가 어떻게 공유해 줄 것인지 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공유되면 훨씬 더 탄력받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 현실 세계에서의 다채로운 경험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그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폐해 중에 하나가요. 진보적인 교사들, 뭐 전교조 교사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통일 교재들을 만들었어요. 통일 교육과 뭐 통일 나무도 그리고 그런 대안적인 교재들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딴지 걸기도 하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 때는 교문위에서 전희모 의원 이런 분 자유한국당 있으시죠? 전희모. 예, 뭐 왠지 알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분이 막 그 일단 모르는 걸로. 네, 그 교재를 막 흔들면서 이게 네. 소위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빨갱이 교재라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작태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순수한 노력들을 다 짓밟는 그런 일들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다시 회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야당 쪽이나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게 다시 70%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네.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네. 보통 지지율이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난 우리가 이 진짜가 나타났다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2030 세대의 부정적인 여론은 해소될 것이다. 네. 하지만 안보 이슈가 보수층을 얼마나 결집할지는 남북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올림픽을 통해서 이 올림픽의 메달 효과, 영미 효과도 네. 있었고, 왜 우리 경미 의원님의 경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이게 소통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다는 게 안보 소통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 여전히 소통에 대해서 강한 대통령의 관리 능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이고 앞으로도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지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네. 다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추진해 나가야 될 법안들 네. 이런 데 국정 동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관리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다. 이런 정부의 성격이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도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5%로 끝난 정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의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 지지율은 우리가 왜 은행 잔고와 같다 그러거든요. 쓴 것도 없는데 빠져요. 돈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중요한 건 돈이 잔고가 적게 남았을 때는 또 관리해서 적게 소비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때도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느냐 소통을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선거 3달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 70% 회복한 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올랐고 우리가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하나하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지만 리얼미터는 살짝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조사 날짜 때문에 생긴 그런 편차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이들 당황해하세요. 네. 뭐냐 이게 여론조사가 그러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뭐 방송에서는 궁금하면 500원 받지 않습니다. 50원도 안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시점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사실 갤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우리가 지난주 초반을 보면은 지난주 초반 그러니까 3월 우리가 5일, 6일, 7일 이런 시점이 될 겁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면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는요.
보면 이 미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합의된 이런 내용들은 별로 묻혀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추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정말 이 남북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의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 후반부 그러니까 7, 8, 9로 가면서 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도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갤럽의 조사 결과는 또 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직업 분포로 보이는 화이트 칼라층들이 많이 또 표집이 되는 성격인데 이들의 경우에도 보면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이지만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라는 것은 미투 운동과 사실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정 수행을 물어봤을 때는 대통령의 남북 관계에 대한 운용 능력을 더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로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면에 리얼미터의 조사는 ARS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좀 더 표집되는 조사 방법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별로 볼 때도 미투 운동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안보 이슈에 더 또 보수층을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지율에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8일, 9일로 넘어가면서는 두 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용 안보실장 팀이 가서 트럼프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런 것까지도 분석돼서 자, 저 사람은 이렇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국익 또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김정은이랑 충분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이 의외로 그것까지 알고 통 크게 나와서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하자. 그리고 거기에 북미정상회담도 추진해라. 그 조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유추해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트럼프의 소위 이제 장사꾼 트럼프의 입맛이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과거 같으면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형태로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여야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거래는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것 또한 외교력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역설적으로 가장 지금 멘붕이 온 단위는 한국당과 아베다. 논평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논평 전혀 없어요. 저는 강훈식 의원님이 이렇게 정말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까 정말 냉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냉철하게 정말 이성적으로 너무 냉철했나? 네네. 목소리는 정치하는데 가끔 너무 연철해서 이제 가끔씩 반합니다. 약간 해장은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 멋있다.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서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나오면 여론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국내 여론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뭐냐면 전쟁을 원하지 않고 북한의 핵은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전쟁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 특히 공화당 지지층과 러스트벨트 중서부 지역의 여론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상당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압박을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대중 무역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정책은 바로 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웬만하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동서독간 전쟁을 벌였습니까? 소련과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르바초프하고의 문제에서 동서독 통일이 레이건 대통령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콜 수상의 외교 정책을 지지해 주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을 보면 또 이 스타워즈를 통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냉전을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적어도 레이건 대통령처럼 가서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면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와서 남북한 통일을 트럼프가 만드는데 일조한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럼요. 모델이 있네요. 사실은 운전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잡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으로 옮겨갔을 때 훗날 역사는 콜 수상을 정말 영웅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잘했다.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오히려 실익은 챙기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폭탄 때문에 전쟁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려 했던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섣부른 속단이었느냐. 이걸 강훈식 의원님의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외 정세를 놓고 보면 그냥 간단하게 트럼프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죠. 아베 일본의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홍준표 물론 보수 물론 뭐 그건 생각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야당입니다. 근데 셋 다 비핵화를 이야기는 합니다. 비핵화를 압박하죠. 근데 방식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일본은 비핵화를 주장만 합니다.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한국은 비핵화 주장을 넘어서 여기도 핵을 갖자 우리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비핵화가 아니라 우리도 핵을 가져서 쟤네를 공격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죠.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핵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하면서 안보를 자기네들이 키워와야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안보라는 게 뭡니까? 방산업체가 다 비리로 얼럭진 안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안보를 강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무 국민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야. 미천이 없어요. 미천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보수주의가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갖고 있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저런 공격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의 일반적 상식인데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해구산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정부가 바로 트럼프랑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대북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왔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북미 정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위험성 이야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줄곧 관련된 여론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 우선을 이야기해 왔거든요. 심지어는 대화와 국제사회 제재는 병행돼야 된다. 그만큼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각종 북한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미국 국민들마저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외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부분 뭐 올림픽의 공 같은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리면서 기분을 맞춰주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용했다, 잘 다뤘다라는 그 분석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예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운전대론을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없이 남북 관계의 일관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사실상 이 관리 능력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적인 이 묘수가 작동을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봐라. 당신의 제재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와진 것은 바로 당신의 공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나띵들도 상당히 기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안보와 관련된 우려였거든요. 이것을 씻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말로 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설마 북미 정상회담을 할까? 지금 뭐 심지어는 백악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간다면 이것은 정말 경천 동지아리 아닙니까?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영화에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현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판을 바꿔놓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놀래는 건 저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관점에서 놀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할 때 한국당의 논평이 너희들 속는 거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북미 정상회담에 속는 거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아니 왜 트럼프 너 속고 있어 지금 저기 이러면서 다 핵을 개발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에 시간 벌어주기에 놀아나고 있어 이 논평이 왜 안 나오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무슨 말이냐.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승자박하게 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가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다고 생각했고 말폭탄을 서로 막 주고받을 때 거 봐라. 미국이 말하는 게 맞다. 우리한테 핵을 갖다 달라. 이랬더니 핵은 안 주는데 이랬더니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베한테 가서 우리가 너희 편이야. 이랬더니 아베도 그래 네 편이야. 했는데 아베하고 한국당이 제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아베이고 동시에 한국당 이게 둘이 이상하게 아베랑 한국당이 같이 혼란스러워하대.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한 그게 더 이상해 나는. 스탠스가 같은가요? 내가 같은 스탠스야. 트럼프는 오히려 저는 실제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 막후의 전후에 제가 아는 특파원들, 워싱턴 특파원들이 저한테 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 이 판을 예상외의 판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그런 분위기가 났나 보네요. 근데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관점과 이해로 이걸 바라보면 안 돼.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맞으면 이걸 그냥 덥석하고 잡을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네? 그랬더니 그렇지 조건만 맞는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 특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보고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오바마가 한 것만 생각하면 치를 떠는 건데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받았거든요. 오바마도 반대 난 뭐야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한 끗도 기분이 달아오르는 것이거든요. 고무됐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외교 영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 그건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외교 천재. 그러니까는 이 의원님 애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심기를 참 잘 살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 트럼프 심기 보전팀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합작품이죠. 그렇지만 역시 주연과 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또 사실 유하게 보이면서도 한번 결단한 일은 과감하게 물어붙이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통큰 결단력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 뭐 장사꾼이니까 계산에 능하고 또 탁월한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왜 요즘 새삼 주목을 받는 게 그 작년에 미국 타임즈가 5월인가요? 아시아판 표지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 내세우면서 더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베를린 선언,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요즘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고요. 근데 변호사에서 제일 무서운 변호사가 그런 걸로 동질성을 만들어. 변호사 아니면 이렇게 가군요. 동질성을 여러 군데서 만들어. 나는 같은 정당 소속이야. 왜? 자, 로스쿨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제일 무서운 변호사가 조정장이나 상대방 변호사를 만났을 때 흥분하지 않고 설득을 시켜버리는 변호사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낼름 붙어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화를 안 내고 설득을 해서 저쪽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되게 무서운 능력가시죠. 그런 걸 봅니다, 방송에. 그렇습니다. 이게 냉철한 게 중요한데 국민들도 보면은 지금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 나눠서 각각 다른 의견이거든요. 자칫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더 이런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뭐 정중동 오로지 남북 관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전략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빠르게 이런 특사단이 또 외교적으로 조율해내는 이런 모습